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마진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 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 3월 21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고용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돼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진단했습니다. 코처라코타 총재는 고용 부문의 진전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방준비제도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실시를 지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현재로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업률은 올해 안에 7% 후반까지 떨어질 것이며 내년 말에는 7%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처라코타 총재는 그러나 실업률 하락이 취업을 포기한 구직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한 데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수가 증가한 덕분인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용지표 호조가 생산량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개선되면 올해나 내년 중에 패드가 경기 조절적인 통화 정책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패드가 현 통화 정책 기조를 변경하기가 까다로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2% 이상이 될 것이며 에너지 가격 상승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014년 4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날 고객들을 위한 노트에서 벤 버냉키 패드 의장의 발언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비둘기파적이지 않았고 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패드가 2014년 7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점쳤으나 4월로 전망치를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전망이 개선되면서 패드의 완화 조치가 불필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또 뉴욕 증시와 미 국채 간 부정적 상관관계가 지난 10월 이후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부정적 상관관계가 다시 높아지면 위험자산의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시티그룹은 유로가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1월에 유로는 무역 가중 기준 근 7년의 저점에서 거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로 반등의 한 가지 주요 이슈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저렴해 보인다는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유럽 중앙은행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기회로 잘 활용해 유로를 자금 조달 통화로 하여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 등을 매수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위험 민감 통화들이 하락했고 유로 숏스퀴즈 현상이 유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유로는 적절한 자금 조달 통화가 보여야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듯 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 정부의 유럽 구제기금 분담액이 약 2,800억 유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지트도이치 자이퉁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애초 정부가 계획한 2,110억 유로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럽 재정안정기금에 대한 분담액은 1,900억 유로로 유지하고 올해 7월부터 운영될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와 안전기구의 분담금까지 합쳐 독일의 부담액을 약 2,800억 유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 구제기금을 확대하는 데 반대해 왔습니다. 유럽 구제기금의 확대는 독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트도이체 자이퉁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등과 같은 신흥국들의 압력으로 독일도 구제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31일에서 31일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 재정안정기금과 유로 안정화기구의 가용 재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EFSF의 가용 재원은 4,400억 유로이며 ESM의 가용 재원은 5천억 유로지만 ESM이 EFSF를 대체하므로 전체 가용 한도는 5천억 유로입니다. 최근 외신들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들의 구제기금 가용 재원을 7천억 유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경제 회복세가 다소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에 따라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비해 긍정적인 관측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원래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내수가 개선되고 있다며 개인 지출 전망을 2개월 연속 상향하고 자본 지출 또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강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동북부 연안 지역의 재건 작업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경제 여건이 다소 불균형적이기는 해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각부는 미국 경제 회복세가 동력을 얻고 있으며 유로존 채무 위기도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경제 회복세는 확실히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밝아진 글로벌 경제 전망으로 증시를 비롯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촉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의 상방 부담 또는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 유로존의 지속되는 채무 위기, 방사능 유출 이후의 두 개 원전 폐쇄로 인한 전력 부족 등이 여전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러엔이 84엔을 테스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바클레이즈 캐피털은 금일 오후 발표된 미국의 주택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달러화가 힘을 받아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캐피탈은 미국의 주택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지난달보다 13%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됩니다.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큰 축을 차지하는 주택 및 건축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판매로 나온 매물 중 계약이 성사된 건수에 대한 통계 자료로서 신규 주택 판매와는 다르게 계약이 완료되어야 보고되기 때문에 1개월가량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길 22일은 뉴질랜드의 GDP 발표와 영국과 캐나다의 소매 판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